네, 안녕하세요. 자, 주가가 많이 출렁거립니다. 네, 올랐다가 내렸다가 좀 또 내렸는데요. 음, 이런 출렁거리는 주가를 보면서 제가 주말에 저희 수강생님과 이제 좀 대화를 나눈 게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이 수강생님이 처음에 이제 제 이제 가장 비싼 그 수강 그 강의를 가장 그 비싼 강의를 들으실 때는 결제를 할 때는 강의비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다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의비가 만약에 이제 뭐 저희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근데 이분이 한 2억 정도 가지고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하셨는데 어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뭐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손실 보는 것은 일도 아니죠. 예.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 한 2억 정도 갖고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 대부분 다 잃고 한 3천만 원, 2천만 원 남으신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이제 운 좋게도 처음에 이제 2억 갖고 시작을 하셨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돈을 잃고 있었던 손실이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 강의를 듣게 되신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어떤 걸 이해하셨냐면 이 자신의 돈이 2천만 원 잃고 있었는데 1억 8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한 2천만 원 밖에 남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이 미래를 이 비극적인 미래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다. 예. 이걸 막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는 비싼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완전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된 것이죠. 이 강의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게 된 것이죠. 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수강생님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떤 이제 강의는 어떤 이제 내용이 있죠. 이걸 일종의 뭐 도구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걸 드리면 이걸 각자 이제 어떤 분은 어떤 용도로 쓰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러한 용도로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각자 이제 자신의 이제 맞는 용도로 많이 이제 가져다 쓰시는데 어 잘 갖다 쓰시면은 그 이후에 굉장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제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이제 24년 동안 주식 시장에서 전업 투자로 있으면서 중간에 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이제 여러 번의 이제 깡통도 차 보고 예 그다음에 그 수익도 많이 나 보고 그런 인제 그러니까 뭐 천국과 지옥을 인제 경험을 하면서 인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인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제 들게 된 생각 예 이런 것들이 이 강의 속에 인제 많이 인제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이제 강의 수강생님 몫이죠. 예.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인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이 어려움 중에서 보면은 꿈을 하나씩 포기를 해야 돼요. 예. 어릴 때는 꿈이 많죠. 예. 근데 현실을 이렇게 부닥치면서 살다 오면은 아 내가 어렸을 때 꾸었던 어떤 꿈 하나는 포기하고 어떤 꿈은 포기하고 또 어떤 꿈 포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가령 보면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만약에 의사분이 계시다. 다들 선망의 직업이죠. 근데 이분은 이 직업에 만족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어떤 분은 어 만족하고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원했던 것은 어떤 화가의 꿈이 있었다. 근데 현실 어떤 이 사회를 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제 뭐 인제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이제 화가의 꿈은 포기하고 매일 환자들을 보는 의사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보면은 살면서 꿈을 하나씩 이제 포기하는 음 뭐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죠. 음. 근데 주식에서도 인제 그런 게 있어요. 주식에서도 어 나는 막 단타를 해서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는 수익을 걷고 얻어내고 싶고 뭐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버는 한 번 단타할 때마다 막 몇천만 원씩 버는 이런 매매를 하고 싶고 뭐 그런 꿈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인제 그런 꿈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인제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이제 현실에 맞는 네 뭐 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성질 같아서는 자신의 막 성질 같아서는 정말 막 쌈박하게 막 단타 해 갖고 여기서 사고 팔고 막 하면서 돈은 막 매일매일 막 돈을 막 몇백만 원씩 벌고 예 남들 막 월급 하루에 막 벌고 막 정말 그러고 싶은데 꾹꾹 참고 장기 투자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장기 투자해야겠다.'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제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이걸 갖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아휴 나는 그냥 장기 투자로 가야겠구나.' 음.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미래.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은 그냥 계속해서 남들처럼 막 매매를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미래. 그렇게 갔었으면 정말 큰일 났었겠구나. 예. 근데 그 어떤 비극적인 미래를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음. 또 어떤 분은 뭐 한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예 이거를 1,000만 원 만들고 2,000만 원 만들고 4,000만 원 만들고 예. 음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큰 수익이 나거나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피해 가고 지켜낼 수 있었거나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따져 보면은 '강의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오히려 굉장히 쌌다.' 예. 이런 소회를 인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 있어요. 예. 또 어떤 분은 뭐 괜히 뭐 '강의비만 날렸다. 효과가 없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음. 그러니까 똑같은 도구를 들여도 그것을 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은 도구를 들여도 지금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주식책 보는 법을 많이 강조드리는데 어 제가 뭐 그동안 뭐 이제 많은 이제 주식책을 보고 막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주식책 예를 들면 뭐 돈의 힘 뭐 이런 책이 있다. 그러면 이 블로거분들 보면은 네이버의 블로거분들 보면 이 책을 리뷰를 써서 요약본을 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유명한 책일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막 올리죠. 근데 좀 올리시는 분들마다 그 책의 내용 나오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 책 속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같은 책을 봐도 어떤 사람은 '어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을 못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음. 음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각자의 용도에 따라 다 다른데 어떤 분은 지금 여기서 초집중하고 계신 게 이게 한 번 더 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초집중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근데 자꾸 한번 이제 자꾸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예. 자꾸 점검을 하고 돌이켜 보셔야 돼요. 음. 어 주식 시장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알기로 그다음 경험한 바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한 90% 까지는 아니고 한 80%? 이 80%의 분들은 대다수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손실을 내가 원금을 회복해야겠다.' 그러니까 80%의 분들은 다들 손실을 보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내에 원금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오직 그 일념 하나로 음 달리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각 구간 현재 이 포인트마다 이게 다 기회로 보여요. 예. 이거를 이게 여유 있게 넉넉한 마음으로 '아니 뭐 지금 못 벌면은 뭐 다음 기회에 벌지. 뭐 내년 한 5 월이나 6 월쯤에 가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매매해야겠다.' 네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금 하루하루가 다 기회로 보여요. 바로 여기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바로 뭔가 여기서 막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럴 때는 시세가 움직이는 대로 자꾸 생각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 돌파가 딱 나면은 와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어 뭐 어떤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상승장의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0선 위에 있잖아요, 주가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못 샀으면은 다음번에 뭐 이게 내려왔을 때 이 50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이때 한번 다시 기회를 잡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막 뻗어 올라가는 시세에서 여기서 생기는 기회를 다 잡으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 여유 있게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따졌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잡자.' 이렇게 인제 한 뭐 6 개월 7 개월 뒤에 이렇게 인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인제 우리가 현실이 인제 꿈을 하나씩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많은 돈을 잃고 어 '손실을 빨리 회복을 하고 싶다.' 어 이런 분들이 80%고 대부분들이 거의 반 토막 이상 돈을 잃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참 처지가 정말 어려운 처지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강의를 듣고 멘탈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베이스를 잡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만회를 하려면 정말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돈을 이렇게 버는 것도 이게 쉽지 않지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과정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벌었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도 어려워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기서 이제 초집중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것을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나 멘탈이나,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분석 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야지만 좀 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속 폭주기 기관차처럼 그냥 계속 어, 당장 뭐 어떻게 해서 이것을 회복해야겠다, 이걸로 내달리게 되면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원금 회복 방금 빨리 하고자 하는 이런 꿈, 희망,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 꿈을 포기한다기보다는 현실을 이해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됐군, 이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들, 뭐 그다음에 무슨 경제 TV 뭐 이런 게 보면은 계속 이제 AI 버블 아니다, 뭐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너무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더 갈 수 있죠. 간다면.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렇게 처지가 이렇게 좀 수세에 몰린 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생기는 기회를 다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음. 너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주식 매매나 멘탈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 꽃길 편안하게 즐겁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인 분, 그렇게 쭉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참 그런 길을 가셔도 되는데 잘못 들어서 갖고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미래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을, 손실 보면 뭐 1억, 2억, 뭐 몇천만 원 손실은 뭐 정말 일도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큰 카지노라고 하죠. 이런 것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미연에 좀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강생님들 결제하시고 나서 맨 먼저 이제 드리는 말씀이, 큰 용기를 내셨다. 나름 이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강의비가 정말 좀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공부를 이렇게 잘만 열심히 하시면은 미래에 있을 큰 어떤 비극을 막을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도 좀 한번 이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이건 자꾸 점검을 해보시고, 주식 비법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만 너무 또 100% 매달리지 마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세상,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패턴이나 뭐 비법은 한 요런 거고요. 이것만 다 익히면 끝이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만 계속 내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런 내가 이제 거둔 수익을 잘 이제 내 걸로 만들고 그러려면은 이 전체적인 좀 그 더 큰 그 바깥의 세상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인제 그 20 그러니까 2002년부터 주식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주식시장에서 겪은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네. 어 자, 뭐 주식시장 어제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밀렸는데요. 테슬라도 그랬는데 어 주말에 인제 어떤 이제 호재가 좀 있었죠. 예, 주말에 호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피터 틸이라는 유명한 분이 예, 또 엔비디아 주식을 또 파셨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좀 베네수엘라 같은 데 미국이 침공하는 그런 지정학적 그런 문제도 좀 약간 리스크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자, 뉴스들은 다 보셨겠지만 뭐 또 버크셔 같은 데서 또 알파벳 샀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인제 주가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표이다. 예. 무슨 실업률 발표 뭐 CPI 발표 그런 것보다도 가장 그 최고의 지표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죠. 초반에 자꾸 이렇게 상승을 시도를 했지만 여기서 밀려 버렸죠, 이렇게. 예. 이게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많이 인제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추세로 보자면은 추세가 이제 깨진 상황에서 갔다가 저항을 맞고 갖고 저항을 맞고 이게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인제 뭐 가장 흔히 나오는 패턴이죠. 이렇게 빠지고 나면 뒤에서 좀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여기서 인제 뭔가 좀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그래서 추세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뒷반등은 큰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과감한 매매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제 뭐냐면 인제 "포지션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테슬라에서 보면은 어떤 분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 가지고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비슷한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 계속 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왜냐하면 샀다가 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이 수익을 한번 거두었고 다시 들어가려면 예, 돌파를 보고 여기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쉽게 사기 어려워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벗어난 이제 주가가 이게 반등을 할 때 가다 사게 되면은 이게 물려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세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 뒤에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반등이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여기서 사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한번 냈다. 그런데 추세를 벗어나서 다시 싸졌네 하고 다시 산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가는구나를 확인하고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 하면은 계속 가는 시세와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중간에 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면은 다시 싸졌을 때 다시 사고 또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거든요. 예.
여기서 사가지고 이게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고 이게 올라가면 또 수익 내고 이렇게 어려워요. 샀는데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 먹은 얻은 수익을 여기서 다 토해내고 그 이상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이게 이제 사람 심리가 이제 그렇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1월에 겪었지만 이제 강한 추세 이후에 빠졌을 때 뒤에서 반등하고 있을 때 이 반등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이 한 6개월 이상 길어지다 보면은 그래도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뭐랄까 여기 상승 추세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서 이제 이 경제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주식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그런 아나운서나 그런 분들도 또 전문가들도 다들 이거에 젖어 있다 보니까 계속 이 논리를 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우연히 맞았어요. 그럼 내 논리가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의 논리의 합리화를 뭘로 시키냐? 나는 이런 근거를 대었다.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근거를 대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근거가 빈약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이 근거도 상승 논리에 들어맞는 근거들을 끌고 와서 선별해서 그것들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횡보 추세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이 상승 추세에서 빠졌을 때 이 뒤쪽에서 뒷반등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많이 하죠. 그리고 위에서 보면 수렴 같은 거, 수렴 횡보 많이 하죠. 그러니까 횡보장에서는 그 횡보에 맞는 지금 횡보장이구나. 그러면 샀다 팔았다 뭐 이런 거 많이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 상승 후에 뒷자리에 빠져 있는 상태구나. 이 뒷동네라고 하는데 햇볕이 들지 않죠. 햇볕이 들 때까지 좀 이렇게 좀 방향성이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특성. 그러니까 각 국면마다 그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영상이 또 길어졌네요. 자, 감사합니다.